자, 사소한 자랑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야외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 아, 근데 진짜 좋다. 날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나무 아래에서 영상도 찍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여기서 수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어. 사실 지금 보이지 않겠지만 송화가루라고 하지. 그 요새 한창 날리고 있는 그 노란 가루 그게 굉장히 심해. 지금 여기 내가 손가락으로 쓱 쓰면은 내 손가락이 노래질 정도거든. 그래서 여기서 길게 촬영을 하면은 카메라에도 컴퓨터에도 나에게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쉽게도 길게는 못할 것 같고, 나중에 이런 송화가루가 다 멎었을 때는 완전 바깥에서 수업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확실히 기분이 좋은 거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 확실히 실내 있을 때보다. 오케이, 사소한 사람거리 한번 봅시다. 5월 8일 날 온 가족이 같이 오랜만에 만나서 여행 갑니다. 와, 가족으로부터 공급받는 것 중에 되게 좋은 것 하나는 즐겁게 사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내가 나중에 가정을 꾸리니까 즐겁게 살고 싶은 순간에 내가 어렸을 때 경험한 거를 반복하더라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걸 적어준 친구는 굉장히 좋은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고 알려주고 싶네. 밴드 없이 턱걸이 처음으로 성공했어요. 와우. 그렇다는 얘기는 밴드를 쓰고서부터 되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연습했다는 거겠네. 운동이 굉장히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자기가 점점 발전하고 변화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물론 다른 걸로도 느낄 수 있지만 운동은 그게 굉장히 시각적이고 숫자적으로 보이는 게 있으니까 운동을 잘하겠다, 몸짱 되겠다 이런 목표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어떤 신체적인 목표를 잡고서 도전해보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시험 5등 했어요. 1등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1등을 목표로 잡고 공부하니까 5등이라도 한 것 같아요. 꿈을 크게 가지면 이루지 못했을 때 꿈의 조각도 크니까 앞으로도 꽈탑을 목표로 공부할 거예요. 그치? 좋은 편이네. 꿈을 크게 가지면 꿈의 조각도 크다. 그치, 좋았어. 시험이 끝나서 오랜만에 놀았습니다. 시험이 끝나 학교 친구들과 학교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시험이 끝나서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짧지만 혼자 여행 가요. 시험이 끝났다. 행복하다. 아우, 중간고사 끝난 친구들 많이 있구나. 축하해. 음. 아유, 참 시험 때문에 많이 괴롭지. 그 내가 학생 때 시험 기간 때마다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아, 다다음 주에 내가 진짜 부럽다. 다다음 주에 나 이 자식 지금쯤 놀고 있겠지? 막 누워 있고 핸드폰 하고 진짜 부럽다. 그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어제 작년 서포터즈 대상팀으로서 이번 기수 발대식에서 작년 우리 활동 소개를 했어. 아, 잘했으니까. 내가 근무하고 싶은 센터의 부센터장님께 명함도 받고 칭찬도 들어서 너무 감사해. 아, 수고 많았네. 근데 내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이런 서포터즈 활동을 봤을 때 너희의 노동력이 조금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 보통 이런 것들 할 때 페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맞니? 근데 나는 그게 정상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 보통 서포터즈 이란 이름으로 학생들 모집한 다음에 그 학생들 활용해서 회사 홍보 효과를 얻고 그 다음에 팽 버리는, 난 그게 맞는 건가. 그래서 너무 고생하고 잘했는데 조금 더 그 고생에 맞는 보상을 얻어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 하지마. 저 후배들이 너무 좋은 선배라고 칭찬해줘서 기분이 좋아요. 오, 어찌 보면 되게 칭찬하는 입장에서도 말하기 쑥스러웠을 텐데, 오, 새소리가 되게 예쁘다, 그치? 알았어, 그만해, 알았어, 알았어. 원숭이냐? 친구들이 형 닮았다고 해줬어요. 여기서 형은 친형인가 아니면 난가? 친형이겠지? 아, 저기 있어. 내가 그 보는 유튜버 중에 축구 유튜버 중에 김진짜라고 있거든. 내가 그 사람 거를 왜 보게 됐냐면은 지난 학기 노트에 누가 나보고 김진짜를 닮았다고 하는 거야. 진짜? 그래서 봤더니 진짜 닮았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되게 나랑 닮은 거야. 내가 봐도 납득이 가게. 그래서 닮아서 봤는데 컨텐츠가 좋아가지고 계속 나도 지금 보게 되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즐겁게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요즘의 수업이지. 사실은 나도 매 학기 이 파트를 준비하면서 우는 것 같아. 나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계속 눈물도 나고 마음도 첩첩해지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게 바로 죽음이니까.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가 외면한다고 외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반드시 다가오고 있는 사건이지. 자,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어떤 죽음의 의미를 도출하려는 얘기들이 많아. 그러니까 죽음이 있으니까 또 그만큼 또 아름다운 건 아니겠냐. 아니면은 뭐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잘 한다면 그 이별을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거는 자기한테 곧 그런 일이 닥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가능한 게 아닐까 싶어.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음, 그런 걸 사실 도출해내기가 힘들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순간에 그래 뭐 죽음이 있으니까 이별이 있으니까 우리의 만남이 더 아름다웠던 거겠죠?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나도 아직까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보는 경험은 아직 없어. 근데 가끔 그런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때가 있거든. 언제냐면은 이제 꿈에서 가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꿈을 꾼다든가. 특히 나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50살이 넘어가신 때부터 그런 꿈을 많이 꾸더라고. 왜냐면 내가 아버지가 50살이 딱 되시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충격을 쿵 받았었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뭔가 내 기억 속에 우리 아버지는 당연히 40대. 그게 있던 거야. 내가 뭔가 생각이 잘하고 좀 뭔가를 알 때쯤에 아빠가 항상 40대였다 보니까 그냥 우리 아빠는 40대 이게 뭔가 그냥 고정되어 있었던 거지. 근데 아버지가 50을 딱 찍으니까 그 순간 내가 머리가 띵 하더라고. 아, 우리 아버지가 정말 죽음으로 나와 이별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그런 꿈을 되게 자주 꾸게 되더라고. 근데 지금 우리 아버지 연세가 63이시거든? 그러니까 그쯤 되니까 이제 그런 꿈을 좀 덜 꾸긴 하는데 그래도 매번 그 꿈을 꿀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상태에서 깨곤 해. 그게 바로 죽음의 실체가 아닐까. 아무리 아름답게 보려고 해도, 아무리 의미를 투여하려고 해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앞에서 어떤 고상함 혹은 행복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 자,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한 주만 더 살펴보려고 해. 자, 혹시 여기 있는 이 사진이 보이니? 여기가 어딜까? 너희는 절대 모를 곳이야. 여기는 여기 그 저쪽에 그 차도 못 들어가는 그 깊은 산골이 있는데 저기가 어디냐면은 내 무덤이 있는 자리야. 되게 이상하지? 저기에 내가 묻힐 곳이 있어. 우리 친가가 가지고 있는 선산이 있는 곳인데 니네 땅값이 평당 10,000원 하는 데도 있는 거 알고 있니? 여기가 그런 곳이야. 10,000원밖에 안 하니까 저도 살 수 있겠네요? 근데 가서 막상 보면 사고 싶진 않아. 왜냐하면 차도 못 들어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막 산을 올라가서 있는 그런 곳이야. 아무튼 되게 별거 아닌 땅이긴 한데, 그러니까 나도 우리 집안에 선산이 있고 내가 묻힐 곳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 근데 여기를 최근에 언제 가봤었냐면은 재작년쯤에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작은 할아버지 화장을 마치고 그 유골함을 묻으러 이제 여기에 갔던 거야. 그래서 그 유골함을 묻으려고 그 자리에 갔는데 옆에 이제 빈자리들이 있는 거지. 근데 거기 내 자리가 있는 거야. 벌써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내 자리가.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기분이 진짜 이상하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공포감이 확 밀려오는 거야. 나도 결국 언젠가 여기 안에 들어가겠구나.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은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야. 지난주에는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얘기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그냥 나한테 다가오는 죽음을 떠올려 보자. 우리가 보통 나 스스로가 죽는다 이 생각을 잘 해보지는 않아. 물론 그게 이론적으로 다가온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정말로 그 죽음을 깊게 떠올려 본 적은 많이는 없을 거야. 아니면 가끔씩 뭐 가끔 기분 몽롱할 때 누워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그런 상상이 한 10분 넘어가진 않지. 왜냐하면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니까 보통은 몰라 몰라 해버리는데 한번 오늘 그 생각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 근데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진짜로 좀 슬프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공포스러운 것 같아. 자, 우리는 나의 죽음이 왜 공포스러울까? 그것은 허무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그 사람이 쌓아놨던 모든 행복의 공식, 그 어떤 업적, 모든 게 한 방에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게 바로 죽음이야. 그 너희 혹시 요양병원에 가본 적 있니? 요새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많이 계시지? 나도 할아버지들 때문에 요양병원에 몇 번 가봤었는데, 요양병원에 가고 있으면 되게 참 그런 비슷한 모습의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 대부분 좀 상황들이 비슷하지. 이제 인생의 말년을 보내기 위해서 왔다 보니까 다들 이제 몸 움직이시기 많이 힘들고, 다 많이 이제 외형적으로도 노화가 되셨고. 근데 되게 깜짝 놀랐던 게 거기서 일하시는 분하고 얘기하다가 이분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소개해 주면서 이분들의 과거 직업을 소개해 준 적이 있었어.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 미국에서 럭비 선수 활동하셨던 할아버지, 대학 교수 활동하셨던 할머니, 작가였던 할아버지, 엄청난 분들이 막 있었던 거야. 너무 신기했어. 근데 그분들이 모두 상태가 어떻냐면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인 분들이었어. 심지어 자기 스스로 밥도 못 먹어가지고 매번 밥을 떠 먹여줘야 되고 대소변도 스스로 처리를 못 해가지고 요양보호사가 와가지고 기저귀를 갈아 끼워줘야 되는. 그러니까 죽음이 다가오면 인간의 모습이 이렇구나 되게 마음이 허무해지는 거야.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영광이 있었던들 아니면 과거에 얼마나 건강한 유체를 가지고 있었던들 상관없이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그 모든 게 한 방에 사라지고 마는 거지. 얼마나 갑갑할까? 내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누구보다 명예롭게 또 누구보다 품위 있게 살았던 그 기억이 있는데, 여기 침대에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이 똥을 치우기 위해 내 팬티를 벗기는 걸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 병원 안에 갇혀서 이제는 인생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벤트,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그걸 보면서 진짜로 죽음이 무서운 거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죽음이 예상 가능한 때 꼭 찾아오는 건 아니지. 지금처럼 요양병원 들어가고, 좀 있으면 내가 죽겠구나. 근데 그렇지 않고 죽음이 갑자기 한순간에 팍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 나는 언제 그 허물을 참 깊게 느껴봤냐면은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배우 김주혁 씨지. 사실 나는 배우 김주혁 씨를 잘 몰랐어. 그냥 몇몇 영화에서 얼굴은 본 아저씨 이 정도로 알고 있었고 뭐 1박 2일에 나온다 뭐 그 정도 알고 있었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한 번에 돌아가셨지. 정말로. 한순간에 진짜로. 근데 그러고 있다가 내가 이분의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독전이라는 영화를 봤었거든. 내가 이분한테 진짜 반했어. 너무 멋있는 거야. 연기를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멋있는 작품을 남겨서 이제부터 내가 좋아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한 번에 훅 사라진 거야. 죽음을 통해서. 너무 멋있는 작품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이분의 배우 커리어도 더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고 더 창창한 미래, 더 멋있는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었을 상황인데 죽음이 다가오니까 그 모든 계획, 꿈 이런 게 한 번에 사라지고 마는 거지. 이게 바로 죽음인 것 같아. 사실 인간 한 명 한 명을 떠올려 보자. 사람 하나하나는 되게 우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왜냐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경험했던 것들, 추억들, 기억들, 공부했던 것들,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 혹은 이 사람을 사랑해 주는 사람, 삶의 계획, 정치관, 종교관, 이 모든 것들을 다 펼쳐놓으면 하나의 우주 같다고 생각이 들어. 근데 그 거대한 우주가 죽음이 다가오면 한 번에 훅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지.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여기 내 사진이 있는데, 여기 내 사진에다가 딱 줄 두 개만 한번 얹어볼게. 이거를 만들면서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사실은 당장 내일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굳이 재수 없는 상상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니까. 내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난 굉장히 허무할 것 같아. 내가 품은 계획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뭐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내일은 뭘 할 거고, 다음 주엔 뭐를 할 거고, 지금 내가 계획하는 것들, 뭐 지금 쓰고 있는 책들, 뭐 하고 있는 음악들, 다음 학기 수업 계획들, 아니면 나중에 뭐를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나는 굉장히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꿈을 가지고 있어. 근데 만약에 뭐 일례로 오늘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삑 미끄러졌는데 머리를 어디다가 쾅 찧었어. 그럼 내가 죽을 수도 있겠지. 죽음은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아. 그냥 다가와서 그 사람의 모든 걸 가져가 버려. 이게 바로 죽음인 것 같아. 그래서 그 허무함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굉장히 두렵다고 생각이 들어. 자, 그 다음에 좀 분위기 바꿔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이게 이번 달 달력이거든. 2022년 5월. 자, 2022년 5월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날들이 주말에 많이 껴있어. 5월 8일 어버이날도 일요일날 겹쳐 있고, 5월 15일 스승의 날도 일요일과 겹쳐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이 날짜들을 챙기기가 좀 어려워지지. 그러니까 좀 만약에 평일에 있었더라면은 이걸 핑계로 좀 쉬는 회사들, 쉬는 곳도 많을 텐데 좀 그런 핑계를 대기 어려워지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평일로 비껴나간 때가 없나 봤었는데, 이때가 있더라고. 2322년 5월을 보니까 다 비껴나가 있어. 보니까,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이때도 나중에 회사 가면 알 거야. 이때 쉬는 회사들 많거든. 이때 보니까 월요일 날 쉬고, 또 5월 5일 금요일에 또 쉬고, 또 어버이날 5월 8일, 스승의 날 5월 15일. 다들 뭔가 이제 주말과 연차를 따닥 붙여 쓰기 좋은 날인 것 같아. 이때가 이제 2322년 5월인데, 자,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이때 2322년 5월에 우리는 어디에 있지? 그때 우리는 어디 있을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2322년 5월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러면 그때 너희는 어디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디 있을까? 아무도 모르지. 이게 바로 죽음이 두려운 두 번째 이유, 소멸이라 생각을 해. 내 존재가 사라진다. 나라는 존재가 아예 없어진다라는 것은 사람한테 되게 궁극적인 공포를 준다 생각이 들어. 너네 혹시 그 졸업했던 초등학교, 졸업했던 중학교에 가본 적이 있니? 예를 들면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 2년 만에 갔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되게 나를 반기는 후배도 있을 것이고, 나를 반기는 선생님도 있을 거야. 아이고, 우리 누구 왔구나. 오랜만에 왔구나. 들어와, 들어와. 아유, 어떻게 좀 학교 생활은 할 만해? 아이고, 너는 그새 벌써 진짜 많이 컸다. 야, 막 이렇게 인사를 할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졸업한 지 5년 후에, 7년 후에, 10년 후에 그 학교를 간다면은 이야기가 달라지겠지. 아무도 나를 몰라볼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쟤 뭐야? 저 사람은 뭐야? 그 순간 나는 거기서 완벽하게 낯선 존재, 없던 존재가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만 그 학교는 너무 그 사이클을 잘 유지하고 있어. 학생들이 있고, 학교도 있고, 하지만 나는 존재하지 않아. 그걸 보면은 내가 죽었을 때 소멸한다라는 기분이 어떤 건지 조금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우리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물론 뭐 사후 세계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은 정말로 객관적으로 밝혀질 수 있는 것들, 관찰할 수 있는 것들만 얘기해 보자고.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사후에 정확하게 어디에 간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밝혀지지가 않았어. 오히려 가장 과학적인 설명은 우리가 소멸한다가 더 정확한 것 같아.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우주의 어느 공간을 먼지처럼 떠돈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야. 자,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우리 이 체험을 잠깐만 해볼까? 자, 내가 손가락을 튕기면 화면이 깜깜해질 거야.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을 잠깐만 경험해보자. 하나, 둘, 셋. 자, 시간이 흘러서 나는 죽었고, 나를 슬퍼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었지만, 시간이 더 흘러서 그 사람들도 죽었어. 그렇다면 나는 어디 있을까? 지구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 그 말했듯이 나라는 존재의 소멸은 우리한테 궁극적인 공포를 주는 것 같아. 뭐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내가 사라진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냥 잠자는 것 같지 않을까요? 글쎄, 그건 아마 죽음이 막상 바로 다가오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 만약에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오늘 밤 잠들어서 내일은 깨지 못한다가 확정된다면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일 거야. 정말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 거지? 자, 근데 내가 소멸한다 했을 때 또 다른 허무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다면 나라는 인간이 가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지구상에 존재하는데 100년도 가지 못하고 나라는 존재가 펑 사라져 버려. 우주의 역사가 120억 년이래. 인간은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살까지밖에 못 살아. 그럼 과연 나라는 존재가 의미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혹은 아무리 나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 이 지구 역사에, 우주 역사에 점 하나도 못 찍고 사라지는 인생이야.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이 자기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그냥 어차피 사라질 인생 마음대로 살지 뭐, 아니면 쾌락적으로 살지 뭐,
어떤 고상하고 중요한 가치를 붙잡았다가도 그걸 잊어버리기 참 쉬운 것 같아. 그게 바로 죽음이야. 정말로 너무나 안타깝고 공포스러운 일이지. 이 죽음은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랑을 강제로 뺏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가져왔던 모든 계획, 모든 행복을 허무하게 한 번에 없애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나라는 존재마저도 없애버려. 그런데 이 죽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것처럼 죽음은 반드시 언젠간 올 수밖에 없고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 반면에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고민해도 없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자, 여기 기차 위에 누워있는 사람 행복해 보이니? 여기서 맛있는 걸 먹는다면? 여기서 재밌는 TV를 본다면? 넷플릭스를 본다면? 게임을 한다면?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하지 않지. 왜냐면 언젠간 기차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차가 다가오는 사실을 잊으려고 아무리 무언가에 열중하면 열중할수록 언젠가 그 기차가 경적 소리를 뿌뿌 내면서 왔을 때 그 충격과 공포는 상당할 수밖에 없겠지. 어른들한테 배운 행복의 조건은 열심히 해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것, 그다음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릴 것. 네, 그렇죠. 이러면 이제 이게 행복이다. 근데 이게 다인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게 와요.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네. 그럼 이 죽음이란 문제를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재석이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을 할까 안 할까? 궁금하다. 이제 물어보고 싶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막상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 이게 외면이라고 그랬나? 회피를 해야 된다고 그러나? 예, 뭐 약간 그런 것도 좀 듣고 보니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죽음을 생각하면 무섭긴 해요. 죽음이라는 게 무섭긴 해요. 아니면 아이고 나 죽음이 안 무서워. 나 죽으면 죽는 죽음을 거지. 생각하면 무섭다기보다는 좀 깝깝해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내가 다시 혹시 환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묻혀서 내 기억의 모든 게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좀 슬퍼. 그거 생각하면 좀 깝깝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다가 에이 그냥 말아버려요. 결국 우리가 인생을 길이라고 말하는데 인생 길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러면 길이라는 거 시작 있고 끝이 있는데 시작은 태어나는 거고 끝은 죽음인데 시작과 끝이 규명이 안 되면 중간은 흔들리는 거잖아요. 왜 태어난지 몰라, 죽어서 어디 가는지 몰라. 근데 살자. 그러면 흔들리잖아요, 계속. 왜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 혹은 왜 살아야 되지에 대한 질문.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어느 순간 죽겠지. 아주 건강해서 한 200살까지 산다라고 생각하더라도 200년 후에 우리는 죽을 거야. 그래서 그 시점을 미리 알고 우리의 남은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시계가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그 시계는 지금도 1초 1초 줄어들고 있겠지. 그걸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 살아간다 보다는 하루하루 죽어간다가 어찌 보면 더 맞는 말인 것 같아. 죽음이란 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한 번에 가져가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지만,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반드시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 그거를 막을 방법도 피할 방법도 견딜 방법도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 그 상태에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어쩌면 우리를 속여야만 가능한 걸지도 몰라.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언젠가 죽음은 반드시 우리 삶의 문을 두드리겠지. 어떠니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 안녕. 자, 중요한 공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기말 과제가 발표될 거야. 기말 과제 분량은 좀 글솜씨가 좋은 친구들 같으면 한 30분 안에도 끝낼 수 있고, 근데 글솜씨가 없더라도 열심히만 하면은 내가 봤을 땐 3시간이 넘어갈 분량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일찍 공개하는 이유가 너희들 웬만하면 다른 과목들 기말고사 기간이랑 겹치지 말라고. 그때 내 것까지 같이 하면 너무 힘드니까 웬만하면은 그 전에 제출을 좀 완료하는 게 너희에게 좋지 않을까 싶어.
자, 그리고 주의할 점, 절대 지각하면 안 됩니다. 지각한 과제는 아무리 잘해도 B 플러스밖에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결국 논술형 과제이기 때문에 누가 더 잘하고 못했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막 객관적으로 드러나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지표, 그게 이번 과제의 제출 기한이겠지. 그래서 이것만큼은 정말로 엄하게 볼 거야. 누구든지 공정하다고 여길 수 있는 기준이니까. 내가 정한 제출 기한에서 1초라도 늦으면 그 과제는 B 플러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 과제 발표를 하면은 성실하게 제 시간에 잘 내주기를 바랍니다. 자, 미션 추첨 얼른 해볼게. 아직도 그런 거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 수업에 영향 가는 미션들, 뭐 이렇게 하고 수업하기, 수업할 때 이렇게 하기, 그런 거는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런 거 빼고 해보겠습니다. 일기 쓰기, 4km 산책, 가족들과 저녁 식사, 피크닉, 건강하세요, 이런 거 뽑히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길거리 농구하기, 노래 부르기, 노래랑 산책하기, 인생 네컷 찍기, 매운 음식 먹방, 민초 먹기, 민초 먹기. 뮤지컬 웃는 남자, 이 노래는 뭐지? 백석, 학교 와달라는 미션도 되게 많더라. 성대모사, 스쿼트 300개, 아이들과 쉬기, 에버랜드 TX프레스 타기. 미안, 이거 뺄게. 내가 에버랜드까지 갈 시간이 도저히 안 돼. 주중에. 지금 이 순간 부르기, 좋아하는 노래 부르기. 총 몇 개지? 146개 하겠습니다. 랜드 비트윈 2부터 146. 하나 둘 셋 빰. 37 뭐지? 37 노을이와 새벽이에게 시 한 편씩 써주기. 시. 와, 나 시를 써본 적이 거의 없는데. 시. 오케이, 다음 주엔 내가 시를 써올게요. 안녕.